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토 트레이싱카 개발을 맡게 된 장신용입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입력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도중에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서 경로를 이탈하더라도 스스로 경로를 회복해서 다시 초기 경로와 같은 이동 경로를 만드는 게 이제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치랑 방향을 알기 위해서 가속도 센서 및 자이로 센서 MPU 6050을 사용했고요. 바퀴의 속도, 이제 RPM 같은 걸 측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모터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포토 인터럽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필터를 사용했는데요. 필터는 이제 칼만 필터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출력 제어를 위해서 PID 제어 사용했습니다. 개발 환경으로는 이제 같이 쓰는 이제 MCU로는 STM32F429ZI 누클레어 보드 사용했고요. 이제 C샵은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엑셀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부품 리스트로는 위에서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칼만 필터는 이제 오차를 가지는 이제 관측치로부터 그때그때마다 가중치를 변화시켜서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이게 관련 수식인데 조금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변화를 내는데 이게 모두 다 행렬식입니다. 그래서 연산이 조금 복잡한데 수학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게 뭐 데이터를 막 수십 개, 수백 개 쌓는 게 아니라 비교적 적은 메모리로 필요한 값만 딱딱 저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센서의 가중치를 보정할 때 필요한 메모리가 다른 정밀한 필터보다는 메모리가 사용이 적고요. 그에 따라서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렬 연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렬이랑 소수점에 대한 사칙 연산이 많아서 MCU에 조금 연산 속도에 부담이 갈 수도 있는데 코어텍스 M4는 이제 그 F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곱하기는 이제 한 클럭 내에 가능하고요. 나누기는 12클럭 이내로 가능하다고 써 있어서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PID 제어, 칼만 필터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스템 모델을 확인하는 건데 이게 모델이 복잡하거나 비선형인 경우에는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금 문제가 많았는데 그 다음 이제 PID 제어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게인을 조정해서 일단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PID, 이제 P가 프로포셔널, I가 인테그랄, D가 이제 미분.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성분에 대한 게인을 조율을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출력이랑 현재 상태의 에러를 이제 계산을 해서 조금 더 목표 값에 부드럽게 올라가기 위한 제어 기법입니다. 네, 동작 내용으로는요. 처음에 이제 가속도계랑 자이로계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 센서 처음에 조율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조율이 끝나면 가속도랑 각속도, RPM을 측정해서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위치와 각도, RPM을 이제 PID 제어기에 넣어주고 PID 제어기는 그걸 통해서 이제 CCR 값을 이제 내뱉어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모터 드라이버는 PWM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가 타이머 인터럽트 안에서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기가 100ms마다 한 번씩 계속 이루어지고요. 제가 만약에 원하는 이제 목표 속도가 있다라고 하면 블루투스를 통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계 결과인데요. 일단 먼저 필터를 검증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입력을 시켰고요. 거기에 따라서 노이즈를 발생시킨 거를 강제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측정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필터를 돌렸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속도가 0이라고 제가 초기 값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따라붙어서 이렇게 사인파에 가깝게 흔들리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오차 범위가 얼마나 작은지 확인을 또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 두 개 안에 들어있다는 게 99.7% 이내의 오차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는 초기 값이 0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으로 오차가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오차 범위 내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걸 이용해서 제가 가속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중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까지는 그나마 조금 쓸만한 값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뒀음에도 불구하고 위치 값은 막 엄청나게 변화를 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전 거는 이제 가속도계고, 이번 건 자이로스코프 해서 각속도를 측정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오차가 커 보이는데, 이게 지금 왼쪽에 보시면 스케일이 굉장히 작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조금 넓혔는데, 이게 100ms, 한 칸에 100ms거든요. 그래서 600까지 갔으면 1분 정도 가만히 냅둔 겁니다. 근데 1분 동안 이제 오차 범위가 그 0.2도 이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각도는 사용할 만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 자이로스코프의 각도 값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RPM인데요. 제가 RPM 레졸루션이 20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20개를 100ms 단위로 측정을 해서 RPM을 측정하다 보니까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두 개 차이만 나더라도 RPM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 수천을 곱해야 돼서 값이 엄청나게 바뀌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필터를 통해서 최대한 보정은 해봤는데 이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낮추거나 제가 뭐 단위를 다른 걸 쓰거나 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PID 제어를 통해서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면 안 되고 일자에 가까워야 되는데, 제가 원래 가만히 올려놓고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이거를 바닥에 내려놓으니까 그 제가 공회전 시켰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다시 설계한 값을 다시 공회전 시켰을 때 제가 이런 그래프를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한 개선 방안은 가속도를 통해서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중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오차가 말도 안 되게 증가하기 때문에 위치 자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실외에서만 사용 가능하겠지만 GPS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고요.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RPM을 측정하기 위한 이제 인코더의 레졸루션이 20개였는데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엘리베이터 민근이 거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레졸루션이 39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이 되는데, 어쨌든 적어도 이제 레졸루션이 높은 센서를 조금 사용하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측정 센서들의 값에 대한 단위 및 크기 조절이, 그러니까 뭐 RPM 같은 거는 이제 레이트 퍼 미닛, 시간 단위가 미닛이 되고, 그 가속도나 각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단위가 초기 때문에 저도 이제 RPM이 아닌 RPS로 조금 측정을 해서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크기나 단위를 조금 조율해서 조금 더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필터랑 제어기 두 개를 한 번에 제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원래는 특정 궤도를 돌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현재 그 차량이 얼마나 돌아갔는지만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즉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만 가능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그 영상을 찍진 못했는데, 네, 원하시면 다음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